사실 제가 그 노화에 대해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서 아플 수 있고 뭐 당뇨가 걸릴 수 있고 저는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제일 무서운 게 치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대사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를, 특히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당뇨의 일종인가요? 물론 당뇨의 일종은 아닌데 약간 과장을 한 것이죠. 네. 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췌장이 파괴가 되어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것이 1형 당뇨병이죠.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서 내가 동일한 양의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는 반응이 굉장히 과장되게 되고, 나아가서는 공복시 혈당도 오르게 되고, 이 결과로 내 몸이 차차 혈관이 고장나는 것이 이제 2형 당뇨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식습관 조절 잘 못해서 생기는 당뇨가 2형 당뇨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 안 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또 식사 잘못하면은 이제 2형 당뇨병의 리스크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2형 당뇨병의 기전이 그대로 뇌에서 일어나면은 사실은 알츠하이머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많이 섭취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자꾸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이 인슐린과 과잉의 에너지 상태와 또 이 혈당 스파이크 상태에서는 유리 지방산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냥 지방 방울이 내 피를 떠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리 지방산은 사실 뇌에도 손상을 일으키고 혈관에도 손상을 일으키고 내 모든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고요. 이 유리 지방산이 또 한편으로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흔히 말하는 활성산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에 염증이 와요. 그 상태에서 뇌는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전이 되는 뇌독 단백질이 생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나중에 MRI를 찍어보면 뇌혈관이 쪼글쪼글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뇌의 실질, 뇌 자체에도 보면은 혈관 변화가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속노화가 결국에는 내 몸 전체의 질병을 만들고, 눈의 노화, 뇌의 노화, 그 다음에 뭐 심장의 노화, 콩팥의 노화 다 같이 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결국에 우리가 돌아와서 해야 될 것은 사실은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생활 습관인 거죠. 교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영상에 나오는 말들 중에 제가 이제 확 눈이 커졌던 부분이, 이 노화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면 20억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 20억이라는 구체적인 돈 액수를 설명을 해주신 것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관심이 확 가더라고요. 네. 그 20억은 제가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요. 실은 예금 금리가 4%일 때 내가 신체 기능, 인지 기능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치매가 걸리지 않고 그리고 노쇠가 생기지 않아서 간병인을 24시간 안 써도 되면, 보통 24시간 간병 있으면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금융종합소득세를 낸 상태에서 그 정도를 이자소득으로 내려면 예금금리가 4%일 때 한 2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군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 66세일 때 나의 노화 정도, 그러니까 노쇠 정도죠. 이 노쇠 정도가 심한 분들이 76세, 10년이 지났을 때 동년배 중에서 노쇠 정도가 적은 분들에 비해서 이 간병인 쓰실 확률이 거의 11배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어서부터 나의 노화 속도를 잘 관리하면 66세가 되었을 때 노쇠 정도가 굉장히 적을 수가 있고, 66세에 만성질환이 적으면 이런 분들이 76세가 되었을 때 간병인 쓸 가능성이 또 줄어드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평생 동안에 나의 노화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관리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것이 이제 24시간 간병 쓸 거를 안 쓰는 효과라면 금융자산 거의 20억 원 정도가 있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사실 매달 600만 원이 내가 뭐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내기 위해서만 그냥 나간다고 한다면 사실 그 자체로 조금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24시간 간병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간병 부담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내는데, 지금 현재 물가 기준으로 간병인을 일단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등급받아서 뭐 하루 서너 시간이라도 간병인 쓰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370만 원을 월 돌봄 비용으로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1인 가구 중위소득이 뭐 200만 원 중반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가구의 중위소득을 넘어서는 비용을 돌봄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든 싫든 우리가 100세를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생애 후반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100살까지 살 때 그 마지막 30년을 젊었을 때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뭐 얘기 들으니까 너무 무섭고 정신이 바짝 드는 기분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때 나 지금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오늘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심지어 70대 중반 이후에도 저희가 예전에 아산병원 팀과 함께 평창에서 연구했던 것이 있는데, 한 6개월 정도만 제대로 운동하고 또 제대로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우울증 약 잘 드시고, 또 치매 발견해서 치료 받으시고, 또 쓸데없는 약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제대로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드리면
아이들이면 거의 한 10년치 정도 신체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관찰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노력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젊은 성인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대사 과잉을 줄이고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들을 정갈하게 포트폴리오로 만드셔서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것이 맞고, 이미 또 노쇠가 왔다 그래서 포기할 게 아니라 그때는 노쇠를 되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생활 습관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돌봄 요구를 막을 수가 있고 또 요양시설로 가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애 주기별로 언제가 되었든 간에 이미 늦은 것은 대부분 없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최대한 하게 되면 결국에 어느 정도는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